안녕하세요. 명일방주에 대해서 알려드릴 람마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이 영상을 통해서 이 제어센터 관리하는 방법을 확실하게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오퍼레이터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이 제어센터를 관리를 계속 해줘야 됩니다. 현재 오픈한 지 5일 차고요. 저의 제어센터는 이렇게 업그레이드를 시켜놨습니다. 첫 번째, 무역소는 왜 필요한가요? 무역소의 역할은 우리가 뽑기를 할 때 합성옥을 사용을 하잖아요. 그 합성옥을 생성하거나 오퍼레이터를 강화할 때 사용하는 용문패, 가공소에서 물건을 만들기 위해 정예화시키는 재료를 만들기 위해 제어센터를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용문패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무역소를 통해서 용문패를 수급을 할 수 있고, 이 용문패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순금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그럼 이 용문패를 획득하기 위한 순금은 어디서 획득이 되느냐? 제조소를 통해서 우리는 순금 또는 캐릭터들의 경험치를 올릴 수 있는 작전 기록을 획득할 수 있으며, 메모리 칩을 정예화 2단계에 필요한 재료로 업그레이드 시키거나, 그리고 순금으로는 우리가 용문패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제조소를 3레벨까지 올려야만 이 오리지늄 조각을 얻을 수 있는데 당장이 급한 게 아닙니다. 아직 오퍼레이터들의 강화가 얼마 안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용문패가 어마어마하게 부족할 거예요. 무역소의 레벨을 3레벨을 달성하면은 오리지늄 체크를 할 수가 있는데, 이거를 체크해가지고 냅두면은 이제 이 오더 숙주 중에 이 납부해야 될 목록이 순금이 아니라 좀 전에 그 오리지늄 조각이 되는 거예요. 순금 한 개당 용문패 500씩 줍니다. 그래서 무역소 2단계에서는 2개를 한 번에 납부하여 용문패 1000원을 획득할 수 있고, 3레벨에서는 3개를 납부하며 1500 용문패를 획득하는 거예요. 오리지늄 채굴은 중국 버전에서는 합성옥을 10개를 줬습니다. 고작 10개요. 근데 한 번 뽑기를 하기 위해서는 600개의 합성옥이 필요한데 고작 10개 줍니다. 60번은 해야지 한 번 뽑기를 진행할 수 있는 거예요. 용문패 획득이 지금 당장에 매우 중요한 이유가, 어쨌거나 얘네들을 3레벨을 빨리 만들고, 무역소를 3레벨을 만들든 제조소를 3레벨을 만들든 오퍼레이터를 강화를 시키든 2차 정예화를 시키든 우리는 먼저 해야 될 게 5단계까지 뚫어서 높은 보상을 받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퍼레이터를 강화시켜야 되고요. 그러기 때문에 당장에 뽑기보다는 강화를 시키는 용문패의 수급이 더 중요한 거예요. 아마 카페에서도 보았고 다른 유튜브 채널에서도 추천을 이렇게 해주시겠지만, 발전소 3개에 제조소 4개 그리고 무역소를 2개를 해라 라고 추천을 많이 해주실 건데요. 제조소 2개는 순금을 획득하고 나머지 제조소로는 이 작전 기록을 획득해라 라고 많이들 추천을 해주세요. 한 2개 정도의 순금을 돌리면 무역소에 납부할 순금의 개수가 여유롭다는 거죠. 그래서 2개는 순금을 획득해라 이건데, 아마 지금 유비분들 보면 순금이 남아도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저도 80개가 넘게 있는데 대충 계산을 해보고 순금이 너무나도 많아서 여유롭다, 굳이 지금 당장에 순금을 캐지 않아도 되겠다, 그러시면은 초급 작전 기록을 다 캐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카페 보니까 이런 걸 모르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한 번씩 이렇게 빨간 색깔 경고 문자가 뜨는 걸 봤을 거예요. 이거는 작동하지 않은 건물이 존재할 때 경고바가 뜹니다. 그래서 그걸 작동을 시켜주면 사라지게 되고요. 자, 그럼 제조소와 무역소에 대한 설명은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고, 발전소는 뭐에 쓸모가 있냐? 저희가 건물을 짓거나 건물을 업그레이드 할 때 전력 소모량이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게 현재 이 건물이 잡아먹고 있는 전력입니다. 30이라는 전력을 잡아먹고 있어요.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은 390의 사용 가능한 전력이 있고, 이 중 370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현재 제가 제조소를 업그레이드 시킨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 아이가 전력을 30을 먹고 있는데, 이거를 강화하면은 얘를 가동시키기 위한 필요 전력이 60으로 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재료는 없지만 확인을 눌러보면 전력이 부족합니다 라는 메시지가 뜨죠. 왜냐하면은 30이 늘어나야 되는데 저의 지금 여유 전력이 20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전력이 부족하다라는 메시지가 뜨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력을 늘리기 위해서 발전소를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거고요. 내가 가질 수 있는 최대 전력량이 늘어나겠죠. 그러면 이제 그때 돼서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발전소 3개가 있어야지 전체적으로 필요한 건물들의 업그레이드를 무난히 할 수 있기 때문에 발전소는 3가지가 필요하다라고 추천을 해주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또 있을 수 있어요. 그냥 경험치 카드만 얻고 싶어가지고, 이 작전 기록 카드만 얻고 싶어가지고
제조소를 6개를 지으면 안 되나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건데 제조소는 5개까지밖에 건설이 안 됩니다. 그렇게 비효율이기 때문에 추천하는 거는 역시 무역소 2개, 제조소 4개, 발전소 3개를 추천하는 거고요. 숙소는 다들 이제 한 번씩 이용을 해보셔서 아시다시피 여기에 배치를 하게 되면 컨디션이 올라가게 됩니다. 컨디션이 다 가득 찬 오퍼레이터들을 빼주고 컨디션이 다운된 그런 오퍼레이터들을 이렇게 채워주는 식으로 해서 오퍼레이터들의 컨디션을 회복시켜주면 되겠습니다. 숙소의 역할은 오퍼레이터의 피로도를 회복시켜주는 곳이다. 그리고 응접실입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응접실을 업그레이드 하게 되면 친구를 받을 수 있는 이 최대치가 증가하게 됩니다. 친구가 많으면 뭐가 좋냐? 이런 정보 공유를 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정보 공유를 하고 있는 친구의 홈으로 방문하면은 크레딧이라는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얻은 크레딧을 통해서 갖가지 재료들을 획득 가능합니다. 보기만 해도 딱 보이겠지만 300P까지 소지 가능하고 초과된 부분은 삭제되니까 주의하셔가지고 친구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응접실은 내 친구 창이 가득 찼다, 그럴 때 응접실을 늘려주면 됩니다. 미친듯이 친구들을 구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크레딧을 얻기 위함이다 라고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다음은 가공소입니다. 가공소는 모두들 아시다시피 기반 시설에 업그레이드를 시킬 수 있는 각종 재료들과 그리고 오퍼레이터들을 2차까지 오퍼레이터를 정예화시킬 수 있는 각종 재료, 그리고 오퍼레이터들의 스킬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스킬북, 그리고 이제 또 정예하는 데 필요한 이런 칩셋을 얻을 수가 있죠. 배치 인원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가공소에는 스킬 개론을 내가 할 거냐 아니면 뭐 정예화 재료를 가공할 거냐, 그 순간순간마다 필요한 오퍼레이터를 배치를 해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가공소를 3단계까지 뚫어야지만 2차 정예화 재료들을 획득 가능하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다음은 사무실입니다. 이제 공개 채용과 관련이 있는 건데 사무실을 3단계까지 올리고 나면은 공개 모집을 우리는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 공개 모집에 관한 설명도 제가 추가로 영상으로 한번 알려드릴 건데 이게 특별 공개 채용, 베테랑 등의 그런 스페셜한 자격 요건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용해서 6성과 5성으로 확정적으로 뽑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다음에 한번 영상을 통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훈련실입니다. 여기는 제가 굳이 지을 필요가 없는데 보여드리기 위해서 훈련실을 이렇게 지어봤어요. 이 훈련실이 뭐냐면은 이 스킬 레벨이 마스터리 레벨 최종 단계에 이르게 되면은 이 훈련실을 통해서 초월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당장 처음에는 필요 없는 건물이니까 나중에 주요 캐릭터들이 스킬을 마스터했다, 그럼 그때 천천히 지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훈련소는. 그리고 아래쪽은 저도 뚫어보지 못해가지고 알지 못하는데 나중에 뚫리고 나면은 추가적인 영상을 또 올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오늘 명일방주 기반시설 제어센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좀 전에 말씀드린 이 공개 모집 5성 6성을 확정적으로 얻을 수 있는 조건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뵐게요.